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시작돼 낮 1시에서 2시쯤에 가장 심했다가 밤 8시에서 9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3지대에 있는 4개 세력이 합당을 선언하면서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됐습니다. 연휴 이후에 개혁신당이란 이름으로 합당하고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뽑겠다는 유권자가 동률인 각각 36%로 조사됐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에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경일 비대위원은 총선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약 4년 만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러시아 관광객 97명이 평양과 마식령 스키장 등에서 3박 4일을 보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제3지대 4개 정치 세력이 당을 하나로 합쳐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동시에 이낙연, 이준석 신당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빅텐트가 세워진 겁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통합, 이른바 빅텐트가 성사된 겁니다.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정했고 대표는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이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가 맡는다. 선거를 이끌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고 설 연휴 뒤 이른 시일 안에 통합 합당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의 얼굴과 같은 당명 문제가 합당의 막판 걸림돌이었지만 새로운 미래 측이 양보했습니다. 당명 결정이 가장 힘들었고요. 새로운 미래에 이낙연 대표님 또 함께 협상에 임해주신 김종민 공동대표님의 통큰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이낙연 대표도 당명 줄다리기로 시간을 보낼 순 없었다며 지지자들에게 수용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진통을 반복하던 빅텐트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건 최근 거대 양당이 또다시 위성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점점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 양 정당의 오만과 독선 반칙이 이제 도를 넘어서고 뚝을 넘어서고 있다. 위성정당이 그 오만과 독선 반칙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손을 잡기로 한 4개의 정치 세력은 합당 발표 전엔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하며 제3지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희들도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나라 걱정, 여러분의 민생 걱정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저희 새로운 어떤 세력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당명과 지도체제 등 난제로 여겨졌던 부분을 풀어내면서 제3지대가 설 밥상에 빅텐트를 화두로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합신당 출현이 거대 양당 중심의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내용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이제 자신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입장은 궤변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이제는 당이 수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방송대담에서 매정하지 못했고 아쉽다면서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겁니다. 너무
수직 관계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아.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아하.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을까? 김 의원은 당내에서 줄곧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총선에 부담된다는 걸 애둘러 지적하면서 당 지도부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도부 측은 김 의원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할 만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86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며 욕설한 것을 고리로 운동권 청산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이 그대로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신년 대담 내용을 재부각하며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을 거부한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본질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왜 영부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명품백을 받아 챙겼는가입니다. 몰카에 희생당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공감할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이 안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설을 맞아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이 같은 새해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보호 임무에 전념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군 장병들의 자부심이 곧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어제 환경 공무관들과 떡국 조차를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 공무관들과 식사하며 명절 없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고생해준 환경 공무관들 덕에 국민이 편하게 살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사회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등으로 헌신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뽑겠다는 유권자가 각각 36%로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제로 비례대표를 뽑을 경우에도 양당 득표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먼저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은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오는 4월 총선 때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6%,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답변도 36%로 같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4%,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로운 미래는 3%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선거제로 비례대표를 뽑게 되면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창당 준비에 착수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2%,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통합형 비례정당은 29%로 조사됐습니다. 개혁신당은 6%, 이낙연 신당 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선거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85%는 위성정당에 표를 주겠다고 했고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중에선 75%가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을 찍겠다고 했습니다. 정당 명부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 이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을 놓고는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이른바 정권 견제론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36%는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거라고 내다봤고 20%는 국민의힘이 더 많이 이길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양당이 비슷할 거란 응답자는 27%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제3지대 세력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해 4월 총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른바 빅텐트 정당의 유권자들이 얼마나 표를 줄지도 알아봤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원칙과 상식, 금태섭 전 의원이 있는 새로운 선택. 제3지대 4개 세력은 하나로 통합해 이른바 빅텐트를 꾸린 뒤 4월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의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세력이 하나의 정당, 이른바 빅텐트를 이룬다면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물었습니다. 지역구 후보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31%로 거대 양당이 비슷하게 나온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뭉친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는 11%였습니다. 신당들이 따로 독자 후보를 냈을 때보다 국민의힘은 6%포인트, 민주당은 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3지대가 뭉치면 파급력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비례대표 투표를 어떻게 할지도 알아봤더니 국민의힘 위성정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는 29%,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은 30%였고 이준석, 이낙연 등 제3지대 통합정당은 10%였습니다. 제3지대에 대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지지율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만 봤을 땐 20대부터 40대에서 빅텐트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0%대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YTN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갔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 위원장의 홀로서기 성공 여부가 총선 표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도 채 안 된 집권여당 사령탑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례 없는 사퇴 요구.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응 방식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진 물밑 당정 갈등을 스스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열음의 주 원인으로 꼽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회로는 없었습니다. 그 여사 리스트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위원장의 정면 돌파에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 프레임에 갇혔고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조기 수습뿐이었습니다. 당정 수뇌부의 화재 현장 동반 점검과 오찬 회동이 그 결과물입니다. 어떤 현안이든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퇴 요구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해서 오늘 당정관계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공멸 우려에 양측 모두 확전을 피했지만 당정 관계에 일부 균열이 났다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오히려 4월 총선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 아바타란 이미지를 벗고 차별화를 꾀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권의 간판으로 한 위원장이 주목받을수록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지고 야권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은 희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물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건 여권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공천 심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이른바 윤신 공천과 한신 공천을 둘러싼 충돌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을 통해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사천 논란의 기폭제가 된 김경률 비대위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을 놓고 뒷말이 나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세요? 한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요. 아쉽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의 잇따른 양지 도전도 뇌관으로 꼽힙니다.
설 연휴 이후 윤곽이 드러날 공천 심사 결과를 놓고 현역 의원들과의 신경전이 불가피합니다. 당정 갈등이 이번 총선에서 여권의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결국 본선에 나갈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큽니다. 윤심인지 한심인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천 잡음을 얼마나 줄일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내용을 자극하면서 단일 대우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동의하는 야권 세력과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곳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였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제3세력과의 연대를 당부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반윤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준연동 유지란 진보 진영 요구에 호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0.73%포인트 차이 석패를 다음 대선에서 또 반복하지 않으려면 범야권 결집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표의 비례대표 선거제 결단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결국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문을 딴 명문정당, 즉 통합이었던 셈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하지만 이렇게 맞잡은 손을 무색하게 하는 발언이 공천 칼자루를 쥔 공관위원장의 입에서 터져나오며 단합의 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사실상 압박한 건데 당장 친문계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최후 통첩성 경고문은 깊어진 갈등의 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설 연휴 이후 발표될 주요 지역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내홍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예고한 겁니다. 특히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돼 찍어내기 반발이 커질 경우 후폭풍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 연휴 기간 또다시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들 역시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루된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보낸 여권 인사 고발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통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넘어갔다고 봤습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이상 두 사람은 공모 관계로 보는 게 타당하단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22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김 의원 수사를 이첩받은 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김 의원에게 직접 준 건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실제 다른 사람이 껴있었다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도 두 사람 모두 기억이 안 난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공모관계라는 검사 출신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은 건 손 검사와 비교해 수사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고발조차 되지 않는 게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만 책임이 지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처벌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또 작성 경로가 규명되지 않아 불상의 고발장이 된 문서를 두고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손 검사 지시를 받던 성상욱,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현재 성 검사는 동부지검 차장검사로 임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포맷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게 법원 판단인 만큼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물론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 의혹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해 3월 손 검사를 감찰한 결과 비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번 1심 판결로 검찰이 결국 제 식구를 감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건군절을 맞아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그제 딸 주혜와 함께 국방성을 축하 방문하고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건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를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설 연휴 첫날인 어제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와 공군 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의 대비태세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방문한 김명수 합참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행 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확고한 미사일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적의 도발 원점을 단호하게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일격필추의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적이 도발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출격해 강력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지만 자체 핵무장 여론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 억지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북핵 위기 고도화에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현 학술원이 시민 1000여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에 달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핵무장 여론은 정치 성향에 따른 편차는 거의 없었고 소득이 낮은 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9.2%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긍정이 51.3%로 절반을 넘었는데 12%포인트 이상 떨어진 겁니다. 학술원 측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핵 위협의 고도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발사 등을 통해 핵 개발의 고도화를 이루었고 동시에 북한 정권의 예상을 뛰어넘는 도발적인 핵 위협과 호전적 자세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유엔 제재가 불가피해
선택하기 힘든 카드입니다. 이미 확장 억제력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핵무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핵 확산의 어떤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뭐 일본이나 또 대만이나 따라서 일본처럼 핵물질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거나 호주처럼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받았습니다. 100명 가까운 러시아 관광객들은 평양과 마식령 스키장 등에서 3박 4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시각 오후 1시 39분에 출발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아이들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러시아 관광객 97명이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외국인 단체 손님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 2020년 1월 봉쇄했다가 3년 7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경을 공식 개방했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관광객을 다시 맞은 것입니다. У нас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нашего тест-тура обширная. Это и Владивосток, наш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это город Арсеньев, Находка, Уссурийск. Есть люди из Калининграда, из Перми, Рязани, Хабаровск, Новосибирск, Иркутск, Москв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이들은 평양에서 하루를 묵으며 김일성 광장, 개선문, 주체 사상탑 등을 둘러보고 원산 마식령 스키장으로 향합니다. 3박 4일 일정인데 1인당 비용은 $750,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입니다. Интересно. Ну, во-первых, мы любим горные лыжи. И в этом месте хочется побы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наверное, это пока самое закрытое место было до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и. Поэтому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연해주 대표단과 북한 당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북한 단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안으로 여객철도 노선 개통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북한 방문객의 90%를 차지했던 중국인들도 머지않아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기준 북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3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외환은 $9천만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Y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한국 극장이 참 너무 활기차져가지고 배우로서 영화인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뭐니 해도 건강 챙기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운동이든 금연이든 뭐든 하나씩 하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만 그리고 건강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좋은 일과 가득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 돈도 많이 버시고 또 웃는 일도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가 또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십시오. 네, 설 연휴 첫날 고향길을 재촉하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걸리고 몸도 고되지만 표정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했는데요. 허성준 기자가 귀성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승객을 가득 실은 열차가 속속 도착합니다. 역사는 알록달록 선물 꾸러미에 여행용 가방을 든 귀성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반나절 가까이 만원 열차에 시달렸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생각에 설레는 표정입니다. 그동안 좀 피곤했는데 쉬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도 뵙고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대합실에서 재회한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정을 나눕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던 손주들을 만난 노부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오릅니다. 취업에 성공한 뒤 1년 만에 고향을 찾은 청년은 감회가 남다릅니다. 첫 취업하고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부모님과도 좋은 명절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지만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부산 등의 유명 호텔과 리조트는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나흘 동안 20만 명 가까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에서 명절을,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전국 곳곳이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YTN 후성준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쯤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쯤 최고조에 달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에서 3시는 돼야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정체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시작돼 낮 1시에서 2시쯤 가장 심했다가 밤 8시에서 9시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국에서 605만 대 이르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각각 46만 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몇 년째 명절 분위기를 내지 못했던 어린이집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설날을 즐겼습니다. 아이들은 세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순수 빚은 만두를 나눠 먹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수원에 있는 예절형 어린이집. 5살 배기 아이들이 두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시범에 집중하더니 고사리 손으로 만두피에 속을 한 줌 넣고 조물조물. 서툰 손길로 빚은 만두와 춘권이 접시에 하나둘 쌓여갑니다. 갓익은 춘권을 한 입에 쏙. 직접 만들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먹고 싶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설날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전통놀이도 인기 만점입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팽이를 돌려보고 폴짝폴짝 주거니 받거니 널뛰기도 해봅니다. 수호놀이를 하다 화살이 비껴나가도 친구들과 함께 하기에 더없이 즐겁습니다. 색동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열을 맞춰 어린이집에 우더른인 원장님 앞에 섭니다.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천히 자세를 낮추며 절을 올리는 자태가 제법 의젓합니다. 늘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야 돼요. 원장님도 환한 미소를 머금고 덕담을 건넵니다. 설날의 묘미인 세뱃돈 대신 맛있는 떡국떡을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떡국 먹고 세배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예절 교육을 받고 전통놀이를 체험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아로새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자재 가격이 35% 이상 오르면서 건설업계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와 골재, 철근은 경기 침체기 때 수요보다 생산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올해 수급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산 유연탄 공급에 차질이 생겨 시멘트 부족 사태가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최근 3년간 건설 중간재 가격은 35.6%나 오르며 공사비 지수도 26.1% 상승하는 등 건설업계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최근 3년간 레미코는 34.7%, 시멘트는 54.6%, 철근은 64.6% 올랐습니다. 건설업 원가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재비가 이렇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분양가 상승 등 건설 경기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또 관련 업계가는 물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공급 부족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특히 시멘트와 골재, 철근, 봉강은 건설 경기 하락돼 수요량보다 덜 생산하는 경향이 있어 올해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재 과소 생산하는 경향이 강화됐는데 그거는 생산 비용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좀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고량을 줄이려고 업체들이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력과 예측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자재 물량과 이 공사비 예측 같은 것들은 좀 빅데이터 기반으로 좀 새롭게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 원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자재 시장에 대한 정기 조사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자재 공급 중단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건설업계의 자재 시장 질서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건설자재 수급과 가격 변동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건설자재 수급 협의회부터 운영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할 때 성별에 따라 중시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을지, 또 양성평등 이슈와 관련해선 성별에 따라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의 여성 투표율은 이미 2012년부터 남성을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 투표율을 크게 추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디에 투표할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남녀 유권자 3,000명을 분석해보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약을 보고 투표한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남성과 달리 20대에서도 공약을 보고 투표한다는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단지 여성 후보라는 이유로 표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네. 육아를 장려해야죠. 출생률이 0.7?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굴까, 어느 당일까, 뭐 이런 걸 집중하고 있죠. 다만 여성의 70%, 남성의 50% 이상이 여성 정책을 관심 있게 살핀다고 밝혔지만 정작 앞으로 선거에서 여성 정책을 고려하겠다는 답은 여성의 절반, 남성은 3분의 1에 그쳤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여가부 폐지는 여성의 찬성 비율도 40~50%에 달했습니다. 대신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남녀 모두 70%를 넘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여성 지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많이 이제 좀 낮아졌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오고 물리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가장 필요한 여성 정책으로는 여성은 여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남성은 영유아 아동 돌봄 국가 책임 강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정책 필요성에 대한 성별 시각차가 가장 큰 항목은 성별에 따른 임금 및 고용차별 해소였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으로 붐비는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 8일 저녁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남성 3명이 경비원이 제지하자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원은 총에 맞지 않았지만 쇼핑 중이던 37살 브라질 관광객이 다리에 유탄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매장 밖으로 도주한 용의자들은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관을 향해서도 총을 발사했으며 경찰은 주변 인파가 많아 대응 사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인근 지하철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경찰은 절도 용의자 3명 중에 1명을 주변에서 체포했지만 나머지 2명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절도 용의자는 히스패닉계 15살 청소년으로 불법 이민자 숙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 만 2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서방의 든든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군 총사령관이 갑자기 경질되면서 내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이른 아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곳곳이 러시아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튿날에는 남부 미콜라이우와 동부 도네츠크 주택가가 드론과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Ми були в квартирі і якраз з того боку різко вилетіло все скло і так накрило всіх. Холодильник все повідкривалося. 이틀 연속 무차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이 다시 충격에 빠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불화설에 휩싸였던 발레리 잘루지니 군 총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후임으로는 전쟁 초기 수도 키이우 방어에 공을 세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가 임명됐습니다. Я вдячний генералу Залужному за 2 роки захисту. Відверто поговорили сьогодні про те, що потребує змін в армії. 대러 항전을 지휘해온 잘루지니는 러시아에 점령됐던 영토의 약 절반을 되찾아 국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군사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히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잘루지니 경질이 최악의 타이밍에 이루어졌다며 이로 인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지도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국민적 인기가 높은 잘루지니가 차기 대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경질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은 뒤숭숭합니다. Мені здається, що не час. Не час звільняти головнокомандуючого. Це дуже дивне рішення. Мені дуже прикро. Не знаю, як іншим, але мені дуже прикро. І це такий сигнал, він мене хвилює. 서방의 든든한 지원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지쳐 있고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군사지원 자금 운용은 러시아와 가까운 헝가리의 반대로 막혀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예산은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외신은 미국 원조가 더 늦어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 자금 유입을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갱단의 동시다발 폭력에 맞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지난 30일 동안 6,600여 명의 범죄자를 체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에콰도르 경찰 자료 등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한 달 동안 살인과 폭행,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총 6,62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 테러단체로 지정된 22개 주요 갱단에 소속돼 각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은 241명입니다. 총기류는 약 2,100정, 실탄 14만 4천여 발, 그리고 폭발물 만여 개도 압수했다고 에콰도르 정부는 밝혔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계속 일하고 싶은 중장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배우기 전에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과정이 생겨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구리로 만든 적갈색 관을 한 손 크기의 절단기로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에어컨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직접 배워보는 것입니다. 건물의 냉난방과 환기 설비를 관리하는 직업 체험에 참여한 이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층입니다. 적성에 맞고 잘 할 수 있을지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진지하게 배워봅니다. 그럼 현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을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해서 바꿀 수도 있나요? 이 직업 체험 과정은 만 40세 이상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체험 과정을 거친 뒤 원하면 본격적인 기술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교육 과정까지 마치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우리 신중력 특화 과정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중력 특화 과정 같은 경우는 최근 취업률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면 100% 이상 이제 취업이 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직업 체험 과정은 특히 기존에 하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교육으로 넘어간 뒤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직장을 찾는 과정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에는 해당하는 직업에 대한 종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중장년 네일센터 통해서 상담이라든가 교육 서비스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시고요. 취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지원 받으시면서 안착하실 수 있게끔. 직업 채용 과정은 퇴직자의 구직과 창업을 도와주는 중장년 네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직업 채용 과정은 분기마다 전국 폴리텍 대학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한국에서 직접 노래와 춤, 또 화장법을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현장을 권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이 외치는 박자에 맞춰 학생들이 K-팝 춤 동작을 익힙니다. 모두 유럽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1, 2, and hook. 한국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넘은 영국인 유학생 마요와는 요즘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합니다. K-팝 가수들 공연을 유튜브로 보며 매력에 푹 빠졌는데 이제는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게 꿈입니다. I have to finish class first, and then sometimes I come here and I practice in one of the rooms for 2 to 3 hours, and hopefully I can become an artist that's able to inspire people like how my artist inspired me as well. 한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와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K-팝 댄서가 되기 위해 피곤도 잊고 춤을 배우는 외국인 학생도 있습니다. Yes, I really enjoy practice K-pop choreographies because I think they are really fun, and I like to watch music videos. They give me inspiration and they look so fun, and I also want to be as good as them, so I really like practicing. 한류 인기가 동남아를 비롯해 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양한 곳으로 뻗어가면서 외국인 수강생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강생의 국적이 이제 아시아권 쪽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전 세계에 아이돌들이 되고 싶어서 한국 유학을 많이 선택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드라마에서 본 한국 배우들 모습을 보고 화장법을 배우는 외국인 학생도 있습니다. 한국에 유학 와서 피부 생리학과 화장품 제조법 같은 전공 수업을 들으며 전문 지식도 쌓습니다. 韓国のドラマを見て韓国のその興味を持つ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化粧品っていうのを直接韓国で勉強したいと思い、韓国で化粧品の勉強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でこれからもまた日本に帰ったとしても K-뷰티に関係する 이른바 K-뷰티, 한국 화장법이나 화장품이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아예 자신만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도도 싹트는 중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런 K-뷰티 관련된 쪽으로 거의 다 취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라는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K-뷰티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전문 핵심 인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는 추세가 있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도 본인들이 바라는 꿈을 위해 오늘도 도전하는 외국인 학생들. 이제는 또 다른 한류 전도사가 돼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도시 내 숲을 조성하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연구진이 그 효과를 분석했더니 10년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커다란 나무로 이루어진 숲속, 작은 길이 나 있습니다. 산책과 나들이객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실제로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역학적으로 설계된 바람길입니다. 이 숲의 정식 명칭은 미세먼지 차단숲. 아파트와 산업단지 사이에 조성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단숲의 나뭇잎, 가지, 줄기 등의 요소가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숲속의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가 미세먼지 자체를 나무 아래로 가라앉게 침강시켜 대기 중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연구진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10년 동안 주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분석했습니다. 초기에는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차단숲 조성 3년 이후부터는 주거 지역 농도가 산업단지보다 낮아졌고 갈수록 그 차가 커졌습니다. 결국 2022년 기준 주거 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등 정부의 저감 정책으로 전반적인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주거 지역은 차단숲 조성 후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감소해 사업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조성된 차단숲은 모두 470여 곳. 산림청은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된 만큼 올해도 100여 개의 차단숲을 새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식구가 안 도와주는데 남이 도움받고 싶지 않아.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 권리거든요. 여성 홈리스 같은 경우에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더 취약한, 이중에 취약한 집단이어서 애기 아빠가 가정폭력에 있었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어 그때는. 아무도 노숙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고.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오늘 큰 추위도 없고 하늘 표정도 좋은데요. 다만 곳곳이 빙판이라 이른 아침 성묘하는 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는 오전에 눈이 조금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에는 전남 서해안에, 낮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1.3도, 춘천이 영하 6.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청주 대전 7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연휴도 큰 추위 없겠지만 대기질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